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대회 소개와 20개 문제에 대한 설명,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Q&A 세션을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세션은 대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주셨던 마인젠 컴퍼니의 김선일 팀장과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준영 연구원님이 같이 좀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올라오신 질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답변을 드리고 Q&A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답변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과 라이브러리에 대한 제약 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PIP를 통해서 어떻게 좀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젠 컴퍼니 김선일 팀장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제한하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모델 설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PIP로 설치될 수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이제 참가자 개인이 각자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기시나 이제 FTP처럼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외부 반출 우려가 있는 그 라이브러리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을 금해 주시고, 만약에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1대1 문의를 통해 가지고 운영진들에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 그 라이브러리를 검토하여서 사용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소스 코드나 데이터에 대한 외부 반출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시나 FTP와 같은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PIP로 설치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은 사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 2020 문제해결 경진대회가 상반기 진행됐던 개방형 경진대회나 다른 대회와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문제해결 경진대회의 목적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최신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해결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고 성능이 좋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상용화까지 좀 고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문제에 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신의 알고리즘이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셔서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요.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팀당 5개의 문제에만 참가가 좀 가능한데 실제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5개를 초과하는 경우나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김중현 연구원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개를 지원을 했는데 뭐 대회가 진행 상황을 본다든가 아니면 직접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온다든가 해서 이제 문제를 바꾸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과제 제출 취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해당 과제에 이미 제출되었던 이력들이 모두 지워지면서 해당 과제에 대한 신청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과제 하나를 이제 신청하시게 되면은 그 과제에 대해서 다시 참가해서 과제 푸는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개의 문제 중에서 팀당 참가할 수 있는 최대 문제 개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5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 수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회를 진행하다가 1번 문제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 문제를 취소하고 2번 문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회 종료 시점에서 맥스 5개까지 개수를 좀 제한하는 거고요. 다만 대회 참가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전에 개발하셨던 이력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금 지급과 후속 사업 연계와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규정이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20개 문제에서 지급되는 상금의 경우에는 2주간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은 참가팀에게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제공한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상금을 수상하는 팀은 저작권은 참가팀에게 있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권을 상금을 수령하는 대가로 수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법률 검토를 좀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과 관련돼서는 사후에 대회 종료 후에 별도의 좀 계약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후속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금에는 대회 종료 이후에 진행되는 태스크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금은 2주간 진행되는 대회 결과물에 대한 부분으로만 종료가 되고요. 여기에서 좀 말씀드렸던 후속 프로젝트라는 것은 특정 기업 입장에서는 2주간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용화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계약을 통해서 상금과는 별도의 비용과 대가에 대한 부분들 협의해서 별도의 좀 사업 계획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개 그 과제가 모두 좀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아니고 과제마다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문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좀 질문이 있는데요. 20개 문제 전체에 허용되는 건 아닌데 관련해서 좀 외부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허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김선일 팀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정의서를 보시면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카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부 API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날씨 데이터라든지 혹은 이제 코로나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제 매출을 예측하는 것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맵을 통해 가지고 API를 통해서 이제 건물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혹시나 이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이제 더 나은 API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수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좀 네이버나 혹은 구글 혹은 이제 기존의 카카오 이런 API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대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외에 외부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이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GPU 서버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팀당 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그리고 V100 서버가 어느 팀까지 좀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GPU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김준영 연구원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이게 일단은 팀 단위로 참가를 하셨던 개인 단위로 참가를 하셨던 그 참가 단위에게 GPU 서버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GPU 서버의 현재 총 대수 중에서 V100이 지원되는 대수는 약 100대 남짓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선을 통해서 그 150개 팀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상위 100여 개 팀에게는 V100 서버가 좀 지급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팀들에게서는 P40 스펙의 GPU 서버가 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GPU 서버는 팀원에 상관없이 팀당 한 대의 서버가 할당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관련돼서 이번에는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 스코어를 별도로 좀 운영하는 가이드를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캐글에서도 좀 사용되는 일반적인 평가 방법이긴 하지만 대회에 좀 적용되는 거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 관련돼서 김선일 팀장님이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관련돼서 설명드리자면 크게는 이제 퍼블릭 스코어와 이제 프라이빗 스코어가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중에 이제 제출해 주신 이제 결과값들에 대해서 이제 대시보드에 출력되는 값들은 이제 퍼블릭 스코어에 이제 한정되어서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회 이후에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 스코어와 퍼블릭 스코어를 합산한 값들을 이제 사후 검증과 동시에 이제 최종 결과물로 그 대시보드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이제 11월 27일 날 최종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상반기 대회 같은 경우는 전체 테스트셋을 퍼블릭 형태로 전체 테스트셋을 공개하고 참가자들이 추론한 결과를 CSV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하면 전체 채점 결과를 리더보드 상에 바로 좀 공개를 했던 방식을 운영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 대회에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스코어를 좀 나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문제마다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뭐 5대5 또는 뭐 3대7의 비중으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테스트셋이 좀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대회 기간 중 11월 13일까지 운영되는 기간 중에는 인퍼런스한 결과에 퍼블릭 스코어만 운영되는 리더보드 스코어가 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순위를 선정할 때는 프라이빗 테스트 셋에 대한 것들 합산한 점수로 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이유는 캐글에서도 좀 마찬가지지만 전체 이제 테스트 셋을 공개를 하고 퍼블릭으로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오버피팅이 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테스트 셋에만 최적화된 게 아니라 실제 좀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좀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좀 더 잘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개되지 않은 프라이빗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좀 대회를 운영하기로 좀 그 규정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추가적으로 사후 과제 진행할 때, 후속 과제 진행할 때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좀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대회에 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의 차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상반기 대회 같은 경우는 사업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좀 필요했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제약이 어느 정도 좀 제약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문제 해결 경진 대회에 있어서는 상금을 수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의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으로 참가를 하셨더라도 성능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해당 상금을 수령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후속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후속 과제를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주체가 개인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기업 간의 계약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 기업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후속 프로젝트는 대부분 좀 기업 간의 그 계약 형태가 조금 더 일반적일 것 같고요. 다만 기업의 수요 기업에 따라서 개인이 과제를 진행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허용하는 수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케이스에는 후속 과제를 개인이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그 전체 20개 문제 공개하고 베이스라인 코드 운영에 대해서 김선일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내일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면 거기에 이제 과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과제 정보와 동시에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해서 같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보시고 이제 데이터 그 로딩 부분과 이뷸레이션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저희가 모델 부분도 이제 추가를 해서 드렸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하는 부분이고 이를 참고하셔서 이제 참가자 분들이 개인의 역량을 이제 최대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어 평가 관련돼서 프라이빗 퍼블릭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좀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빗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전체 20개 문제가 5대5의 비율로 구성을 하고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프라이빗의 비율을 달리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좀 줄지에 대한 부분은 문제마다 좀 재정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은 대회가 좀 시작이 되면 문제별 FAQ나 문제별 그 가이드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관련 문제에서 태스크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노트북에 출력하는 게 허용되는지를 좀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좀 김지영 연구원이 해주시죠. 이미지를 노트북에 출력한다는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따로 이제 외부로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화면에 출력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 크게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수를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제 뭐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화면 출력하는 경우는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한 가중치 부분 계속해서 좀 추가 질문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나 알고리즘에 대한 제약은 없고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중치도 좀 가져오는 것 자체에도 크게 좀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당 문제를 유의미하게 풀어서 기업 입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중치를 활용해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도 모두 다 허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돼서 오그멘테이션과 관련된 별도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네, 김정영 연구원님 답변해 주시죠. 네. 개발 환경 내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자유롭게 그 개발 환경 이하에 있는 작업 폴더를 생성하고 또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오그멘테이션 충분히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제들은 분명 오그멘테이션을 진행해야지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GPU 서버별 GPU 장비 외에 V백 외에 메모리나 CPU 스펙에 대한 질의도 있으신데요.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네, 네네. 일단은 CPU 스펙은 4코어로 동일하게 이제 조정이 되어 있고 메모리도 똑같이 29기가, 28기가, 29기가 정도로 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V100과 그 P40 GPU에 대한 스펙 차이만 있고 CPU나 램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팀별로 5개까지 그 참가를 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력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취소했던 과제를 다시 재신청하는 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건 어떤가요? 예, 당연히 취소했던 과제 재신청 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이력이 다 날아가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취소하시기 전에 좀 고민 잘 해보신 다음에 취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PU 서버는 한 대가 제공이 되는데 팀원은 여러 명이라서 동시에 접속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개발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동시에 접속 진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제 나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노트북 페이지를 서로 따로 열어서 이제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돌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상반기 대회랑 똑같이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피터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데 서버에 물려있는 GPU는 그렇게 병렬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GPU 자체는 사실 사용자분께서 어떻게 그 사용 설정 어떻게 돌리느냐,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이런 데서 메모리를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원 추가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날파하고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대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을 완료하고 대회를 시작하는 걸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접수 기간 내에 이제 팀원을 추가하지 못한 경우에 본선 기간을 앞두고 팀원을 신규로 좀 추가하는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규정상 그 부분이 좀 허용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그 예외적으로 추가하는 게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 후에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좀 그 라이브러리 사용 제한은 없고 기세대에서는 좀 제한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반출하지 않고 기클론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계속 좀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기클론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깃이라는 걸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 반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예 깃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클론 자체는 힘드실 것 같고요. 대신에 그 파일에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0개의 수요 기업이 제공해준 데이터가 실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이고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그 공개된 데이터,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좀 좋은 기회입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 반출에 대한 부분이나 외부 유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기술을 통한 반출이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방지하는 게 대회의 기본 가이드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외부에 있는 알고리즘, 프리트레인드의 가중치 포함된 모델을 포함해서 외부의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내부로 좀 반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대회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올려주신 질문 중에 아직 답변을 못 드린 질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창에 조금 더 그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좀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논문 작성이나 새로운 저작물 작성 이 가능한지에 대한 좀 질문이 있으신데요. 앞서 좀 답변 드렸던 것처럼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은 참가 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2차 저작물을 그 개발한다거나 논문을 사용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참가팀의 좀 자유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됩니다. 다만 대회 기간 제공된 그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논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사용한 데이터를 함께 좀 공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제약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활용하는 거는 참가팀에게 저작권과 소유권이 있지만 데이터를 반출해서 공개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5명이 동시에 서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당 배정된 그 자원이 모든 팀에게 거의 동등하게 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는 팀의 매니징의 그 가이드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혹은 동시에 GPU를 점유했을 때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좀 제약은 없고 팀별로 뭐 작업하는 시간이라든가 역할에 따라서 자유롭게 좀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설명회를 진행한 영상은 다 녹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불가피하게 그 사전 설명회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은 따로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앞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회 홈페이지 이제 공지사항에 이미 좀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PDF 파일을 통해서 대회에 대한 안내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전대회 진행하면서 Q&A 운영과 대회 운영진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꽤 좀 올라왔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김선일 팀장님이 본선에서는 좀 어떻게 좀 Q&A를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에서 이제 저희의 이제 Q&A 체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Q&A 루트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문의가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보시면 토론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대1 문의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이제 24시간 이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이제 토론방이 있게 되는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끼리 이제 논의하는 이런 커뮤니티성이 강한 이제 게시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두 개의 방이 좀 분리돼서 운영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컨택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컨택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이제 전화, 그리고 세 가지네요. 홈페이지까지 세 가지인데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메일은 저희가 제시된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그것 또한 이제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문의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운영, 문제,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각각의 이제 컨택 포인트들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물어보시거나 이럴 때는 운영 번호에 이제 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문의다라고 하면은 문제 연락처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회 홈페이지에 FAQ 게시판이 있습니다. FAQ 게시판 하단에 보시면 1대1 문의라는 버튼이 있어서 대회 운영 사무국에 궁금하신 내용은 1대1 문의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라든가 전체 참가자들에게 공지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FAQ 형태 또는 공지사항 형태로 전체 참가자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공지하는 프로세스를 좀 운영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제 토론 게시판은 참가자와 운영 사무국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과제 토론에는 저희가 운영 사무국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게시판은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소통 목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 문제와 관련된 부분,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급박하게 좀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번호를 따로 좀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서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제 내일 이제 20개 문제와 데이터와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되면 아마 이제 문제별로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별 이제 FAQ나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자세하고 신속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2주간 문제 해결 경진대회가 좀 운영이 될 텐데요. 사실 다른 이제 경진대회와는 다르게 올해 이제 뭐 최근에 굉장히 좀 다양한 경진대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기정통부에서 주최를 하고 나이파에서 주관을 하는 대회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규모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대회고 대회 진행 과정에서 GPU 서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드리는 굉장히 좀 규모 있는 대회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번에 좀 진행되는 문제 해결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보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그 경연에 좀 장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운영 사무국에서도 참가팀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앞으로 2주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의미 있는 좀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과 함께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사전 설명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